안녕하세요. 꿀빌TV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신념의 파도 원소의 수호 점화 빌드를 가져왔습니다. 빌드 가이드를 동시에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스킬 모두 물리딜을 원소로 컨버트하는 스킬이다 보니 약간의 노드 차이, 코어템 차이를 제외하고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적인 메커니즘 먼저 보시고 다른 점을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가이드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빌드 메커니즘인데요. 사실 별거 없습니다. 신념의 파도의 물리 데미지를 번개와 화염딜로 100% 컨버트 시키고 우리의 빌드 코어 노드인 엘리멘탈리스트의 화염의 형성자를 찍어서 번개로 컨버트된 딜도 모두 점화딜로 끌어오는 방식입니다. 화염의 형성자의 옵션인 가장 큰 피해 유형이 화염일 때 명중으로 유발하는 점화 피해 25% 증폭. 이 옵션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화염 피해 추가 보조를 사용하고 마그마성 일격을 찍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화염들이 가장 큰 피해 유형이 되는 것이죠. 신념의 파도는 화염 피해 추가 보조만 껴줘도 이것이 가능하지만 지금 보시는 원소의 수호는 물리딜을 무작위 원소로 100% 컨버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마그마성 일격까지 찍어줘야 번개나 냉기딜로 컨버트하더라도 화염 피해가 가장 큰 피해 유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액트 10까지 세팅인데요. 원소의 수호는 코어템 조프리의 헌신에 레벨 제한이 있기 때문에 초반 매핑까지 신념의 파도로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일 소환사는 지속 화염 피해 배율, 화염 플랫, 화상 피해, 그리고 전직 노드를 찍기 전에 점화 확률까지 제공해 주는 게 버릴 게 없는 템입니다. 화염 질주의 비전쇄도 보조와 시전 속도 보조를 연결해서 사용해 주세요. 다음은 흐림노루의 결의인데요. 방어도 베이스라 이번 시즌 생존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화염 피해, 생명력, 저항, 신념의 파도가 화염 스킬이기 때문에 동결과 냉각이 면역됩니다. 불멸의 외침, 피격 시전 보조, 지속 시간 증가 보조를 연결해서 사용해 주세요. 연결은 방어구 어느 부위에 해도 좋지만 색깔 맞추기 쉽게 골라드린 거예요. 여기서 제만 칸이 남습니다. 나머지 방어구와 액세서리는 생명, 저항, 신발에서는 이동 속도를 맞춰주세요. 쉽죠? 최소한 한 부위는 방어도 베이스로 맞추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나머지 잼 중에 다수인 돌골렘, 순수의 전령, 재의 전령이 빨간색 홈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순수의 전령과 재의 전령을 FT2부터 켜고 다니시고 아기는 레벨업만 시키면서 들고 다니시다가 나중에 투구의 점유 감소 다시고 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소박한 띠는 일반 물리 피해를 올려주기 때문에 딜에도 도움이 됩니다. 필수는 아니에요. 여기는 뇌피셜인데요. 아직 정확한 개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밸런스 노트에서 화염 쇄도를 점화 빌드의 보스 딜용 스킬로 개편해준다는 말이 있었죠. 저는 엄청 기대 중인데요. 왜냐면 두 빌드 모두 나중에는 양손 무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융링이 남거든요. 어쨌든 잼칸이 많이 남기 때문에 하나의 장비는 화염 쇄도 용도로 사용해주세요. 이제 주 스킬 세팅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신념의 파도인데요. 스타트 하실 때는 생명력 및 저항, 가능하면 방어력 높은 템으로 레어 혹은 유니크 아무거나 맞추시면 무난합니다. 신념의 파도는 4링크 때 점화 확산 보조, 화염 피해 추가 보조, 화상 피해 보조를 연결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6링크가 되면 치명적인 상태 이상 보조와 고통 격화 보조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벌어지는 상처 보조는 나중에 빌드업 때 나올 인걸불 모조품 반지를 사용해서 점화 지속 시간이 90% 감소될 때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원소의 수호는 6링크 절대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부식혈의 반지와 조프리의 헌신 구하셨을 때 언제든 갈아탈 수 있습니다. 스킬이 내장되어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6개의 보조를 모두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원소의 수호는 저주에 걸린 동안 근접 명중 시 원소의 수호가 발동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갑옷에 회오리 바람을 연결해서 원소의 수호를 발동시킵니다. 실제로 동작하는 데는 회오리 바람만 있으면 되니 6링크가 아니어도 충분하고요. 깊어지는 집중 유지 보조, 명중 시 생명력 획득 보조를 통해 약간의 탱킹력을 확보하고 특히 깊어지는 집중 유지 보조는 지속 시간 태그 때문에 원소의 수호들도 상승시키니 꼭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집중 유지 중 시전 보조를 통해 신념의 파도를 사용해서 노출을 유발하고 원래는 마지막 자리에 방어 상승 보조를 사용했었는데 이제 근접 피해에 비례해서 방어 상승 효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마나 흡수 보조를 사용합니다. 플라스크는 증오의 맛, 아치리의 약속 효율이 매우 좋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물리피해와 원소피해 모두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오의 맛에서 물리피해 15%, 아찔리의 약속에서 물리 원소 총 16% 추가 피해를 획득 가능합니다. 잿더미 단지는 당연히 유효하고요. 동결과 냉각 면역을 투구해서 가져오고 원소의 수호 같은 경우에는 저주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출혈 혹은 점화 면역 옵션을 남은 물약에서 재량껏 챙기시고 면역이 부족할 때는 당연히 고유 플라스크를 덜 쓰더라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빌드업 설명드릴게요. 희망의 실타래로 9시 쪽 딜뻥 노드를 스킬 포인트 엄청 절약한 채로 찍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성잼인데요. 점화 확산 보조를 제외하고 모두 각성잼이 존재하고 화염 피해 출과 보조 같은 거는 처음부터 싸기 때문에 레벨 되면 바로 교체하셔도 좋습니다. 이번에 3.16에서 상향까지 됐죠. 원소의 수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성잼 5개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아이템인데요. 공통적으로 인걸블 지피기 모조품 반지의 점화 가속과 광분의 유산 장화의 그을음 유발이 점화딜 상승의 효율이 엄청 좋습니다. 나중에는 기폭제로 점화 가속 더 높여주시고요. 신념의 파도는 재해 소환사를 끼고 있었잖아요. 이길거리는 손길 지팡이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딜 상승이 꽤 높은데요. 아래 보이는 수수께끼의 방어력과 빗겨내기 노드를 함께 찍으면서 불경한 힘을 상시 유지는 아니지만 빈도수 높게 땡겨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리피해 기반 스킬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피해의 퍼센트를 추가 원소딜 혹은 카오스딜로 가져오는 옵션의 효율이 엄청 높다고 말씀드렸었죠. 무려 물리 데미지의 30%를 추가 카오스 피해로 가져옵니다. 만약에 화염쇄도가 떡상한다면 한쪽 융링크는 화염쇄도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념의 파도 빌드는 반지 한 칸이 남으니까 인걸블 직피기 반지 본품을 껴주시면 3.16에서 너프가 있긴 하지만 딜이 많이 상승할 거예요. 다음은 주얼인데요. 12시 초월한 마음 장착해 주시면 지속 피해 배율 21%, 감시자의 눈 분광 주얼에서 상태 이상 피해 가속 땡기시면 되고 중독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옵션까지 가져오면 생존에 도움이 더 되겠죠. 마지막은 군주얼인데요. 중형 군주얼은 점화 빌드 해보신 분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최우선으로 영류 땡겨주시고 불난집 부채질을 챙겨주시면 점화 확산 보조를 다른 각성잼으로 교환할 수 있으니 추천드립니다. 대형 군주얼은 제가 찍은 노드 특성상 점화와 감전을 무조건 걸고 냉기 피해를 조금만 챙겨줘도 60% 원소 딜을 챙길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특별히 고정으로 챙겨줘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다 이번에 도입되는 숙련 패시브가 스킬 포인트를 소모하기 때문에 옵션을 보고 좋으면 그거 찍느라 군주얼을 많이 못 찍을 것 같아요. PPT는 여기까지고요. 원래 스킬 트리가 나오면 노드까지 해서 영상 찍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레딧에 대단한 분들이 영상에 나온 스킬 트리 일부분들 있잖아요. 그걸 짜집기 해가지고 전체 스킬 트리가 다 나왔어요. 레인저 쪽은 변동사항이 정말 많은데 확인해 보니까 제 점화 빌드 쪽은 거의 변동이 없어서 현재 POB로 진행하고 변경점만 나중에 고쳐드리는 방식으로 노드도 먼저 설명드릴게요. 스타트는 당연히 위치로 시작해 주시고요. 이렇게 주문 피해로 시작하는 것도 액트 초반에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요. 주문 피해는 점화랑은 연관이 없고 9시 노드까지 빨리 도달하는 게 나중에 더 편해지는 길이어서 진행으로 스타트합니다. 셀프 캐스팅이다 보니 시전 속도가 중요하고 화염 보행자와 번개 보행자의 효율을 둘 다 볼 수 있는 신념의 파도를 쓰기 때문에 나중에는 번개 보행자도 찍을 건데 저는 액트 극초반에 신성한 화염 토템이랑 화염벽으로 진행할 거여서 일단 화염만 찍어두고 진행할게요. 원소 과부하도 신념의 파도 얻은 다음 찍을 거고요. 이쯤 오시면 액트 2 진행 중이실 텐데요. 신념의 파도 얻으시면 번개 보행자 바로 찍어주시고요. 하나하나 찍을 때마다 이제 딜 상승 체감이 되실 거예요. 원소 과부하는 9시 노드랑 우열을 가릴 수 없긴 한데 일단 9시 노드 다 찍었어요. 그 다음은 점화 노드 가속 쪽으로 타고요. 신념의 파도가 시전 속도도 어느 정도 챙기다 보니까 점화 지속 딜보다는 빨리 반복해서 스킬을 넣게 돼요. 그래서 가속으로 지속 시간을 많이 깎아먹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는 12시 쪽으로 가셔서 마지막 딜뻥 노드 찍어주시고요. 액트 3 완료하고 액트 4로 넘어가기 전에 딜이 나오기 때문에 전직 시험이 가능해요.
제발 잘 피해서 한 번에 클리어하시고 화염형 성자 찍어주시고요. 이제 액트4 진행 중이겠네요. 액트4에서 처음으로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실 텐데 그때 내가 찍은 노드 주변에 생명 노드들을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 생존 쪽으로 진행할 건데요. 이렇게 수혜항 노드까지 진행해서 최소한의 생명을 확보해 주시고요. 제서리 태풍을 찍어주시면서 체질까지 진행하시고 전사의 길 노드를 찍는데요. 전체적으로 물리 주문 빌드 입장에서 찍을 물리 피해 증가 노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전사의 길까지 찍어주신 다음에 낫질 생길 때 추가된 노드죠. 집요까지 찍어주세요. 방화범과 마그마 강타를 먼저 안 찍는 이유는 딜은 액트 미는 내내 계속 좋을 거예요. 하지만 특히 액트 6 그리고 액트 막바지쯤 되면 끔살이 많아서 여기 왼쪽을 먼저 찍고 가면 체질 찍을 때까지 너무 고통스러운 기간이 생기니까 이 순서로 가는 거고요. 이 다음에는 전령을 그래도 2개나 쓰는 빌드이기 때문에 전령 노드 찍어주시면 되고 이제 액트 거의 끝나가죠. 그 뒤로 액트 밀고 매핑까지는 여기저기 주얼도 찍고 생명력도 좀 더 땡겨놓고 돈 열심히 벌어야죠. 그리고 앞쪽에 설명드렸던 빌드업 진행하시면 되는데 흐림노르 아기 혹은 증오 점유 감소 구하셨다 하시면 주권을 찍어주시고 오라 켜시면 됩니다. 가격은 쌀 것 같아요. 흐림노르 자체가 너무 싸잖아요. 매물이 문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글거리는 쇠퇴 곤봉을 구하셨다. 그러면은 여기 빗겨내기 노드 찍으면서 이거 하나만 이어주면 노드 2개를 아낄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수수께끼의 방어력 찍어주시면 딜 엄청 땡길 수 있어요. 분주얼은 여건되는 대로 이쪽 찍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국악 사이러스 대상 딜이고요. 빌드업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3.16에서는 점화 딜이 약 640만 정도 나오네요. 원소의 수호는 저 상태에서 타기에는 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30만 정도 나오니까 오히려 다운그레이드에 가깝고요. 이글거리는 손길 세트곤봉 용링크를 사기 전에 고민하셔서 셀프 캐스팅이 불편하지 않다 싶으시면 그대로 가시면 되고 나는 더 편하고 싶다 싶으시면 원소의 수호 빌드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드에서의 차이점은 확고한 기술을 찍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 실타래로 비범한 집중도 찍는 거 말고는 없으니 POV 참고하셔서 골라주세요. 다른 빌드업 과정도 남긴 했지만 노드 쪽에서 설명드릴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제 POV 참고하시면 딜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거 체크가 되실 텐데 3.16에서는 POV 딜에 현재 POV 딜에 2.5배인 거 잊지 마시고요. POV 보실 때 제가 커런시가 많지 않아가지고 레어템 이런 거는 정말 저항만 맞추려고 주워서 꼈어요. 그것까지 따라하진 마시고 메커니즘이 어려운 빌드도 아니니까 제가 설명드렸던 코어 부분만 잘 챙기셔서 더 강한 빌드로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